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서 8월 30일입니다. 이제 9월, 10월인데 9월 달에 조정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증시와 코스피, 시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운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과 하늘색 후행스팬 또 정별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쉬는 게 강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고 쉬고 조금 올라가고 쉬고 이런 식인데 결국은 상승의 힘은 좀 딸린다. 뭐 좀 어거지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우지수는 상승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MACD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캔들 차트 보면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각도 세우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5주선에 올라가는 모습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의 힘이 강하지 않은 그런 쥐어짜는 모습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어거지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올라온 지 좀 됐습니다. 마디가 길어서 결국은 조정받을 때는 됐는데 어쨌든 아직은 상승세예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모든 이평선들이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 주가 캔들 할색 후행스팬 보면 고점이 낮아졌어요. 고점이 낮아져서 이제 조정임을 나타내고 있고 RSI도 아직은 50에 있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50 근처에 있는데 나스닥 보면은 조금 조정세가 완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MACD 자체가 휘었어요. 캔들 차트 까만색 5주선 보면 5주선이 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3주 연속 고점 그렇죠. 종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의 힘이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보니까 줄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다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거 보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줄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러면 20주선까지 조정해야 되는데 뭐 바로 급락해서 조정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S&P 500입니다.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좀 기울기가 뭐 괜찮습니다만 이건 뭐 다우의 영향이고 결국은 나스닥을 따라갈 거예요. 어쨌든 상승 각도가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완연하고 60 RSI는 60 근처인데 데드크로스 나 있습니다. S&P 500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확연해요. 5주선이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확실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고 캔들도 그 위에 놀고 있고 볼린저 밴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게 아래가 다물어졌거든요. 아래가 다물어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20주선까지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MACD 자체도 기울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 닮아서 조금 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RSI도 과매수권에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그렇지만 5주선 까만색이 5주선인데 한번 올라갔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5주선 자체가 잘 올라가지 못해요. 뭐 거래량이 딸려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 자체도 상단도 벌써 다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장에 진입을 하고 조정장 초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벌어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반 지수 한번 볼게요. 필반 지수가 제일 먼저 조정에 들어갔어요. 벌써 7월 초부터 행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두 달간 지금 조정 중입니다. 두 달간 행보하고 있고 볼 것도 없고 RSI는 50 다시 내려왔는데 RSI 자체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필반 지수가 현재로서는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조정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필반 지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필반 지수가 결국은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최고점에서 이렇게 근거 놓은 거 보니까 5,923에서 그냥 고점 만들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완전히 횡보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계속 횡보를 하게 될지 아니면 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볼린저 밴드도 다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MACD 자체도 한번 기울기가 줄었다가 지금은 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격이 점점 아무튼 10주선이랑 지금 5주선이랑 역배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면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세가 완연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이 그동안 파죽지세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근데 보면은 음봉이 큰 게 하나 떨어졌죠. 그리고 캔들이 여기서 모이는 게 결국은 얘도 고점 증상이 보이거든요.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고점 증상이 보입니다. 이거 고점 넘길지 안 넘길지는 다음 주에 봐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 조정 상해도 이제 상승의 힘이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도치 캔들이 나왔어요. 위아래 긴 꼬리 캔들이 나왔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캔들이 흥분했거든요. 그래서 꼭지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재차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은 중국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횡보했어요. 차라리 코스피 투자하는 사람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홍콩 항생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올라갔음에도 그동안 횡보해버렸습니다. 횡보해버렸고 중국이 상해가 조정받으면 얘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사실 3번 크게 상승한 게 주요했고 이번에는 겨우 아무튼 어떻게 고점을 돌파했는데 다시 고점 밑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왔고 MACD 자체도 별로 증가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좀 쉬고 나면 혹시 모르죠. 상해보다는 더 강한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중국도 약간 좀 어려운 지경에 들어와 있고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쉬고 있습니다. 일단 쉬고 있고 MACD는 미국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60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못 가면 니케이도 쉴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아무튼 고점 치고 쉬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왔고 최고점 돌파했는데 거기서 일단 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얘도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조금 다물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받을 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MACD 자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울기도 준 것 같고 그래서 일본도 약간 미국 따라가는 모습이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 비중이 큰 나라라 고점 만들었어요. 고점 만들고 쌍봉 만들고 RSI 급격하게 쌍봉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그리고 이평선들 자체도 횡보로 들어가고 있고 조정세가 완연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되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 올라와서 약간 기울기 줄었어요. 그래서 3주간 지금 캔들이 모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 살짝 다물어지고 있습니다. MACD 자체도 기울기가 살짝 줄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이게 끝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필반 지수 어려우면 같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최고점을 돌파를 결국 살짝 하고 멈추는 꼴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망한 증시가 안 보이네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꼭지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2번 음봉 크게 터지고 반등했지만 3거래일째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RSI 과매수권 아래로 내려버렸고 후행 스팬 보면 날카로운 천정 다음에 둥근 천정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3번 올라온 셈이거든요. 좀 쉬어야 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주선 자체는 아직 빳빳합니다.
위아래로 캔들이 있지만 그냥 꼭지 증상만 좀 있다. 이게 근데 조정세로 들어갔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MACD도 아직도 살아있네요. 상해도 그렇죠. 상해도 이게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상해는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는 꼭지가 아닌가 뭐 그 정도만 예측하는 거지 아직 이게 뭐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인도 센섹입니다. 인도 센섹은 결국은 이게 하락세로 들어서는 모양이네요. 완전히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하락세가 됐습니다. 인도 센섹이 20주선에서 올라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뭐 볼린저 밴드가 줄고 있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이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까지 한번 그리고 MACD 보면 완전히 하락세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인도 증시는 이거 파란색이죠. 이게 60주선인데 60주선이 깨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주선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60주선이 너무 가까이서 깨지고 있어요. 깨질 거면.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60주선 깨진다 그러면 인도 증시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인도 증시랑은 다르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캔들 차트 주봉 보면 결국 20주선 근처에서 살아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아나서 최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자체도 살아났네요. 브라질 보베스파가 인도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호주 볼게요. 호주는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또 멈췄어요. 멈췄고 이번 주에는 좀 멈췄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 아직 빳빳해요. 인봉이 있긴 하고 그렇지만 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사실 좀 다물어지는 편이거든요. 아래는 다물어졌고 위에가 아직 그건 아닌데 아직 줄진 않았는데 호주도 오래 가긴 힘들 겁니다. 나스닥이 좀 조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코스피는 꽃도 못 피고 무너지는 건가? 영국입니다. 영국도 지난주에 운봉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갱신하고 RSI 또 내려와 버렸거든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음봉이 거의 뭐 세게 떨어졌네요. 양봉을 다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5주선이 깨진 건 아닌데 영국도 증시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는 진작부터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고통을 줘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 횡보하고 있고 음봉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MACD는 완전히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닥스는 또 어렵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세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로스톡 50도 마찬가지죠. 횡보하고 있고 지난주 내내 음봉이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음봉이 2주째 캔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렇다고 해도 뭐 이게 아주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횡보 비슷한 모양인데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 같네요. 좋지 않고 프랑스 까끄입니다. 프랑스 까끄가 개파락을 한 부분이 있네요. 다 하락세인데 프랑스가 안 좋은 뉴스도 있던데 프랑스 까끄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샛별 모양 떴고 별로 고점도 아닌데 고점 신호가 또 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고동색이죠. 이 고동색이 120주선인데 120주선 이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증시가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데 RSI가 50 밑에서 횡보해서 하락 압력이 큰 횡보입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캔들 아래에 있고 게다가 또 안 좋은 게 하락 채널을 만들었어요. 하락 채널을 만들어서 저점 2개 만들었고 고점을 3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채널 분위기를 보면 이게 만약에 세계 증시하고 동조한다 그러면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좀 안타까운데 지금까지 코스피만 분석했을 때는 희망이 좀 있나 했는데 전 세계 증시를 보니까 갑자기 희망이 사라지는데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뭐 MACD 자체가 누워버렸잖아요. 그래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우주선에 행보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완전히 다물어졌잖아요. 아래 다물어졌고 위에 다물어지고 있으니까. 뭐 물론 상승을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 팬데믹 때. 팬데믹 때 보면 그래도 상승을 하려고 하면 볼린저 밴드가 완전히 그렇죠. 어느 정도 다물어진 다음에 상승하거든요. 볼린저 밴드 아래에 다물어지고 위에 다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MACD도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상승을 했거든요. 팬데믹 때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래 다물어졌고 위에가 이제 초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좀 암울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필두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나 여러 가지 캔들이랑 뭐 오주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조정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는 모르는 일인데 노멀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뭐 필반 지수 보면 완전히 완연하게 조정인 걸 나타내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꼭지를 중국하고 베트남은 꼭지를 친 것 같고 미국이 조정에 들어가니까 일본, 대만도 다 조정이고 그 다음에 사실 유럽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에요. 그런 와중에 코스피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퀘스천이 듭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코스피가 조정에 들어간 지 좀 됐죠.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됐고 그러면 코스피가 제일 먼저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남들 특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코스피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팬데믹 때 모양을 보면 MACD가 완전 데드크로스 나고 그 다음에 20주선은 만나야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는 옆으로 가다 보면 아래로도 삐걱할 수 있죠. MACD도 데드크로스 나야 되고 그러면 2달 넘게 사실 2달 반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달 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암울한 생각이 가시질 않네요. 이거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렸네요.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뭐 차트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과거를 기준으로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까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마칠게요.